지금 정신과 명의 이정현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치료할 때 굉장히 힘들어 기억나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토요일이었거든요. 지방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식증 환자였어요. 병원 오기 싫은데 엄마가 입원하라고 하니까 입원 안 하는 조건으로 이제 저희 병원 외래를 이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온 거였거든요. 애가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으니까 영혼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치료받기 싫은 딱 그 얼굴.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제 생일이어가지고 저녁 식사 모임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생이 서초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고속터미널 옆에 신세계백화점 지하에서 스파게티 국수를 훔쳤대요. 훈방을 해주긴 할 건데 부모 전화번호를 대라. 이러니까 얘가 이제 부모 전화번호를 못 댄 거죠.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가 담당 의사면 너라도 와서 얘를 데려가라. 어떡해요. 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연락은 애는 못 하겠다고 하고 연락해도 올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 갔잖아요. 서초경찰서에 토요일 날 진료다 보고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경찰서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데리고 나왔어요. 경찰서 2층에서 제가 이제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며 이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랬더니 걔가요. 아까 진료 볼 때는 영혼 없이 앉아 있었잖아요. 선생님 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죠. 너 원래 이러진 않았지. 너가 왜 그러냐면 체중이 너무 빠져서 뇌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다. 그 아이가 그럼 자기 먹으면 되냐고. 먹으면 된다고. 새끼 먹으면 되고 네가 밥하고 반찬으로 먹는 게 부담스러우면 뭐라도 네가 먹을 수 있는 걸로 조금씩이라도 먹으면 된다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챙겨 먹고 왔더라고요. 그 후로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제가 그때 그 경찰서에 가서 아이를 빼오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그 비밀을 이제 지켜줬죠. 그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당연히 숨기고 싶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돈독해졌죠. 그리고 굉장히 치료에 협조적이고. 들어보니까 내가 볼 때 모든 정신과 분야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섭식장애 쪽은 대상도 좀 어리고 미성숙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이런 거에서 뭔가 기회가 올 때 그때 탁 들어가고 기다리고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조건 잘해주고 어떻게 살살 달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기다리다가 이렇게 타이밍이 됐을 때 아주 적절한 개입이 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에 다가가게. 그게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고 그게 얼만큼 그 환자분의 마음에 튜닝을 잘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잘 될 때 뿌듯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고등학교를 그때 자퇴를 했어요. 근데 엄청 막 놀았죠. 집에서 뭐 늦게까지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걔가 노래방에 뭐 도우미도 막 하고 고등학생. 고등학교 자퇴하고 나서 이제 식이장애 증상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집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트러블도 굉장히 많고 학교도 이제 그만두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환자분 어머니가 이제 제가 진료 보는 중에 전화가 왔는데 걔가 지금 가출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딸 가출 안 하게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켜달라는 거죠. 가출한다고 해서 어떻게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켜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죄송한데 그런 이유로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못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어머니 얼마나 절실했겠고 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2, 3일 후에 애가 부산에서 전화가 왔대요. 자기 집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택시 타고 와라.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집이 인천이었는데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출하고 문제 일으키고 하지만 제가 그때 계속적으로 이제 기다렸죠. 걔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 나쁜 행동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비난들 이런 마음을 다루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애한테 뭐 공부 좀 해볼래?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한 2년 이렇게 지났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사람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 배우면 아무래도 좋지. 뭐 생각 있니? 그랬더니 자기 일단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겠대요.
좋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 가고 대학원 공부까지 한 거 있죠. 지금도 이제 저하고 인연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만나서 지금 결혼해서 애도 있으니까 한 10년 이상 만났거든요. 제가 이게 보람 느끼려고 의사가 되진 않았는데 보람이 있겠네. 진짜 보람이 있겠네. 제가 이제 힘들 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막 그런 전화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엄마한테 얘가 가출하려고 하는데 입원시키고 싶은데요 이런 전화 오고 이러면 진짜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한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진료 끝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인생에 4~5명이라도 그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일조를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는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들 전형적인 삶이잖아요. 제가 인생의 멘토 중에 2~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병원에 오시는 이제 옛날 검도부 지도 박홍희 교수님. 아, 물리학과? 나 못 살아. 여태까지 연락을 해? 그러니까 박홍희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환자들을 막 보다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보람도 느끼면서 아 이게 내가 일에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죠? 굉장히 비슷하네요. 이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저는 너무나 이게 분야는 다른데 정형외과는 가장 단순한 과 중에 하나잖아. 그렇게 생각하잖아 다들. 아, 뭐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죠. 그래도 이게 다 통하는 게 있네요. 근데 정형외과 그렇게 단순한 과는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뭐. 그러면 이제 한참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신데 정신적으로 마음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존감이 뭐냐? 어려운 개념이지만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거든요. 자기 효능감이 내가 쓸모있다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거를 책임 있게 해나가면서 이루기 어려운 건 또 받아들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만큼 이루어가는 그거 이제 자기 효능감이죠. 그거 있으시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존중.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은 좀 과하죠. 네, 그거 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렇죠. 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존중 또한 어떤 그 인생을 관통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 자리에서 이제 길게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이제 지루한 얘기기도 하니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구독자분들한테. 나다니엘 브랜든이 쓴 자존감의 6기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존감을 6가지 개념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아주 오랜 기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은 굉장히 학문적이면서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직접 번역하셨습니까? 아유, 그렇지는 못했고 번역한 책을 읽었습니다. 네. 네. 워낙 번역을 많이 하시고 직접 쓰신 책도 많아가지고 우리 그 채널에 1호 명의 아, 이런 영광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무 때나 안 나가십니다. 이게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이제 덕분에 20년 된 친구 만나서 기쁘고 굉장히 오늘 의미 있고 기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대학에도 명의가 있고 개원가에도 명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원가에서 이런 진짜 명의가 있으면 약한 힘이지만 우리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정현 원장님도 이런 사람은 정말 널리 알려져야 세상에 이롭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반드시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한 번씩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